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가 3,0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현황 사이트인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는 어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로 하루 동안 3,0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지금까지 하루 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최다 인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하루 동안에만 3만 2천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어제 하루 8,256명 신규 확진자와 사망 229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 81만 2,430명, 누적 사망자 14,61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의 독립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안건을 심의합니다. 승인 여부는 짧게는 하루 만인 내일, 길게는 다음 주 승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FDA는 화이자 백신을 심사할 때 알러지 반응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FDA는 또 오는 17일엔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앞으로 몇 주 이내에 2천만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어제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는 가정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을 첫 승인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승인받은 것은 랩코프의 가정용 픽셀 코로나19 검사 키트입니다. 이전에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가정용 키트와 달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인은 면봉으로 비강에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한 뒤 우편으로 보내면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원이 어제 일주일짜리 긴급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12월 18일까지의 날짜 간격을 메우기 위한 임시 변통령 예산안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장기적 정부 예산안을 두고 충분히 여유있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347대 67로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으로 송부돼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부양책 협상이 백악관의 $600 상당 부양수표 지급안을 두고 찬반이 갈리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5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3만 건 이상 급증해 2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73만 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어제 기업 공개를 통해 $35억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서 거둔 최고 실적입니다.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번 기업 공개에서 주당 $68에 5,150만 주를 팔았습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 에어비앤비의 회사 가치는 $473억 달합니다. 민간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화성 유인 우주선 스타쉽의 시제품 SN-AC 시험 비행 후 착륙하는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SN-AC는 어제 오후 남부 텍사스주 보카치카 발사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나 SN-AC는 고도 12.5km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으나 착륙 과정에서 3개 엔진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아 지상에 충돌한 후 폭발했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약 6분 40초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트윗을 통해 성공적인 발사였다고 밝히면서 착륙 실패의 원인은 강하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어제 시카고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첫 2만 3천 회 접종분이 다음 주에 도착할 것이라며 이는 일선 의료 종사자들이 첫 번째 백신 주사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이 높은 건강 의료 절차를 수행하는 의료 종사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또 시카고에 있는 34개 병원에 각각의 백신과 지원 배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 목록에 나이지리아를 추가하고 수단과 우즈베키스탄을 제외시켰습니다. 그 밖에 종교 탄압 국가로는 버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국무부의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버지니아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6개월간의 연구 끝에 지난 화요일 투표를 통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이름을 더는 초등학교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로 했습니다. 펄스 처치 교육위원회 투표는 토머스 제퍼슨과 조지 메이슨이 노예를 소유했던 사실로 인해 토머스 제퍼슨 초등학교와 조지 메이슨 고등학교 이름을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은 건국에 이바지한 토머스 제퍼슨과 조지 메이슨을 기억합니다. 제퍼슨은 독립선언문의 주 저자였고 3대 대통령이었으며 메이슨은 헌법협약의 대표자이자 권리장전의 최고 후원자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이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하급 법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직접 예배 모임을 제한하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사건을 제거하도록 하급 법원에 명령했습니다. 소송은 지난 10월 14일 지방법원 신디아 바 산트 판사가 직접 예배 제한 의의를 제기하는 교회 요청을 거부하자 사우스베이 유나이티드 펜터코스탈 처치가 제9순회항소법원의 항소에 이를 뒤집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55도, 밤 최저 36도, 내일 오전에 흐리다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40도, 토요일 비가 내리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27도, 주일 대체로 흐리다 차차 맑은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2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